안녕하세요. 오늘의 노빠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8살 때 부모님은 아버지의 바람기로 이혼하셨습니다. 지방에서 살다 서울로 발령난 아버지는 서울에서 자식 딸린 연상의 유부녀를 만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바로 이혼하시고 저는 아버지께 맡겨졌고 어머니는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고 계모의 자식들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는데 저에게 이쁘다며 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계모는 저를 어찌나 못살게 굴던지 제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극히 싫어했고 말 한마디라도 하는 날에는 아버지와 계모는 늘 싸웠습니다. 싸우는 모습이 싫어 언젠가부터는 아버지와 일절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싱글벙글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계모도 엄청 좋아하던 기억이 나는데 제 생각으론 친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큰 돈이 생겼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당시 친가 쪽에서 할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준다는 얘기가 자주 들렸었는데 아마 그쯤 물려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들뜬 마음으로 이삿짐을 싸고 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트럭에 다 싣고 떠날 때쯤 계모가 짐이 많아 트럭 한 번으로 다 못 가져가니 짐을 지키고 있으면 다시 와서 실어 갈 테니 올 때까지 짐을 지키고 있으라 했습니다. 순진한 마음에 그 말 그대로 믿고 계모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저녁도 못 먹고 밤이 돼도 계모와 이삿짐 트럭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버려졌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곧 오겠지란 생각만 한 채 무섭고 서러운 마음에 울다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남겨진 짐들은 버리고 가는 가구였던 것입니다. 저도 그 버리는 짐 중 하나였던 것이지요. 다음 날 동네 아주머니께 발견되어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어찌저찌 하여 아버지와 연락이 되었으나 아버지가 곧 데리러 온다 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재차 경찰이 아버지께 연락을 취했으나 오랜 시간을 통화한 후 경찰은 제게 아버지께서 보육원에 맡긴다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 그 당시 어려 보육원이 뭔지 몰랐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어떤 시설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애들과 얘기하던 중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온 애들도 있지만 저처럼 부모님께 버려져 온 애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육원과 가까운 학교로 전학 가고 보육원 생활에 적응하고 이전에 저를 완전히 잊은 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2 때쯤 아버지께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저를 버린 아버지를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망 속에 살았었고 당장 욕을 날려주려고 수화기를 건네받았는데 제가 알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닌 다 죽어가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아버지는 병원 이름과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까지만 해도 적개심에 불타오르고 있었는데 병실에 들어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죽음 직전에 딱 마른 환자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불쌍해 보이는 아버지만 앞에 있었으며 아버지는 제 귀에 대고 그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죽을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 같다며 용서를 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나에게 왜 그랬냐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줄 재산을 떼어놓으셨는데 계모가 알려줄 거라 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얼마 후 돌아가셨고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49세 때 다시 계모를 만나게 됐는데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을 물어봤습니다. 표독스럽게 생겨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얼굴에서 나온 말은 재산의 권리도 없을 뿐더러 줄 재산도 없으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지금껏 한 행동과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해왔던 계모를 순간 죽이고 싶었지만 계모의 자식들에게 알게 된 사실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제 유산을 계모의 본인 명의로 돌려 놓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참회의 뜻으로 남겨주신 내 몫의 유산을 악랄한 계모가 가로챈 겁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아는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대로 또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성인이 되어 보육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하여 제조업 공장에 취업하여 독신으로 살게 되었는데 30대 중반쯤 웬 남성분이 저를 찾아오셨고 제 이름과 어렸을 때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계속 물어봤고 느낌이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께서는 제 엄마의 남동생이고 삼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세월 속에 많이 늙었다 싶었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아버지와 이혼하기 전 보던 젊은 삼촌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삼촌은 저와 눈물 속에 부둥켜 안고 울었고 어머니가 저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의 얼굴도 거의 기억이 나지 않고 계모가 엄마의 사진은 다 태워버려 사진 한 장 없었으나 공항 출입구에서 엄마를 만났을 때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눈물의 상봉을 한 후 서로 감정을 추스르고 나서 어머니의 자초지정을 듣고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미국으로 가신 후 제가 보고 싶어 한국으로 자주 나와 아버지께 저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제가 실종되어 모른다고 해 지금껏 매일 눈물로 매일매일을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 그 계모가 아버지를 조종해 그렇게 말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알게 되시고 눈물을 흘리며 너무 고생했고 너무 잘 살아줘서 고맙다며 앞으로의 삶은 고생하지 않게 살게 해주시겠다며 하셨습니다. 어머니와의 재회 후 얼마 후 어머니께서 급히 보자고 해서 보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시겠다고 하셨고 크지는 않지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서울의 작은 건물을 제게 선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미국에서 미국인과 재혼하셨는데 저를 찾게 된 것도 현재 어머니의 남편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의 사정을 아셨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를 찾아보자고 해서 이 일을 추진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몸이 좋지 않으셔 입원해 계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현재 미국인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다시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제가 건물을 어머니께 받고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자유와 넉넉함을 경험하게 된 지 얼마 안 있다가 집 앞에 웬 남자가 서성이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알고 보니 계모의 아들이었습니다. 계모의 아들이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해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계모의 현재 상태를 듣고 충격으로 놀랐습니다. 얘기인즉 계모와 그 자식들이 내게서 뺏어간 돈으로 사업을 하려다 사기를 맞아 모든 돈을 한순간에 잃고 집도 없어 오갈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정말 면목이 없지만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의 일부분이라도 떼주어 그곳에서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지금까지 그 미친 계모가 나한테 한 행동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주를 퍼붓고 싶었으나 나에게 잘해준 계모의 자식을 생각해 조용히 거절하고 자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 잠깐 볼일을 보려고 나오는데 웬 지팡이를 짚고 거동이 힘들어 보이는 여자와 계모의 자식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팡이를 짚은 사람이 계모임을 직감하고 자리를 피하려 빨리 움직였으나 그 계모가 소리치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날 버리냐고 고함치는 것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머릿속에 별별 생각이 다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 계모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저를 주체하기 힘들었으나 몸까지 상하고 늙은 그 계모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딱 한마디요. 꺼져버려. 그 이후로 계모는 저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는 어머니 덕으로 편한 생을 살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